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업종 맡고 있는 송선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한 8,800만 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8년 기준으로 한 9,40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과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8천만 대까지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되면서 8,80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저성장 산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보더라도 연평균 3% 정도 성장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성장률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로싱글 정도 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도에도 한 3% 정도 성장한 9천만 대 조금 안 되는 8,900만 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한 25%가 중국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8%가 미국, 그리고 유럽이 한 15%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인 중국, 미국, 유럽이 전체 시장의 한 5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은 180만 대 정도로 불과 2%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본다라면은 세단이 한 43% 정도 비중이고요. SUV라든가 CUV, MPV 같은 이런 SUV급 이런 종류가 한 47%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트럭과 기타가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CUV라든가 SUV 비중이 급상승을 하면서 2012년도에 이 비중이 24%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0%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로 이런 세단에서 SUV로 이전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보급률과 운행 중인 차량 대수를 한번 본다라면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을 본다면은 미국이 868대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국가들 유럽 쪽에서 600대 정도에서 800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624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485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200대 초반이고요.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100대 언더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자동차 보급이 아직까지는 덜 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구수가 워낙 아시아 쪽에서 많기 때문에 인구수를 감안한 전체 자동차 운행 중인 차량 대수를 갖다가 본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가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3억만 대가 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이 한 2억 9천만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 보셔도 일본이 7,800만 대, 인도가 8,700만 대, 브라질이 7,800만 대 정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인구수 대비로는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운행 중인 차량의 대수는 상당히 많은 이런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한번 자동차 회사들을 갖다가 좀 본다라면은 글로벌 자동차 1위 메이커는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한 1억만 대 정도를 연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연간 글로벌 시장에서 한 12%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위는 폭스바겐이 10% 정도 점유를 하면서 9,20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은 8% 정도대의 점유율로 글로벌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쭉 한번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64% 그리고 1위에서 15위까지가 전 세계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거는 1위 업체가 전체 시장의 12%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메이커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위치에 있지만은 어느 한 업체가 완전히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은 이 자동차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체와 브랜드를 갖다가 혼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M&A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 과정에서 브랜드만으로 남아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GM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 캐딜락이라든가 뷰익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다 GM에서 M&A를 갖다가 한 회사들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가지고 있는 아우디라든가 아니면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회사들 다 M&A를 통해서 확보한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독립계의 브랜드로 가지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랜드만 보더라도 상위 업체들 위주로 과점적인 시장 구조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종합 기계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부터 판매까지 수많은 업체들과 산업들과 연관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산업 유발 계수가 상당히 높고요. 주요 산업들과의 관련 영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기계뿐만 아니라 철강, 전기, 전자, 플라스틱, 석유화학, 섬유, 고무 이런 업체들과 연관이 당연히 돼 있고요. 판매 과정에서는 금융과 보험 쪽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운행 과정에서는 정비, AS 부품, 주유 이런 업체들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또한 고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자동차 업체들은 쉽게 망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소비재 제품입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고가입니다. 고가 내구재로서 본다라면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물가, 이자율, 1인당 GDP, 가처분 소득 등 이런 경제 변수들과 상당히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국가별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와 좀 많이 연관해서 좀 많이 보는데 저희는 1인당 GDP가 국가별로 약 8,000달러 정도가 된다라면은 자동차의 소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을 갖다가 보통 모토라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를 볼 때 소득 수준이 8,000달러 정도가 되는 이 시점을 갖다가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구매 형태와 관련해서 자동차 소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TCO라는 개념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O라는 거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의 약자이고요. 자동차를 구매해서 되팔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 경제적 요인으로서 소비를 고려할 때 이 TCO를 갖다가 개념을 알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동차 소비에 미치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TCO는 기본적으로 초기 구매 비용에 운영 유지비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잔존가치. 잔존가치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고차로 매각을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CO는 내가 자동차를 사서 파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갖다가 더하는 거고, 당연히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비용이 낮아지는 게 좋기 때문에
TCO가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TCO의 초기 구매 비용과 관련된 거는 판매 가격이 있고 세금이 있고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낮으면 좋을 거고요. 당연히 세금도 낮아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많아지면은 당연히 저희 부담은 줄어드는 거니까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나머지 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각종 세금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TCO가 자동차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그 경로를 갖다가 이해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유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실제적으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른다면은 당연히 운영 유지비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줍니다.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비자들한테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유가가 오른다라면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품 믹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오른다라면은 당연히 연비가 좋은 차량들, 예를 들면 중소형 자동차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이 소비가 이전되는 이 소비가 이 중소형 차량 쪽으로 이전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금리도 당연히 자동차 소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금리는 왜 영향을 주냐면은 지금 자동차라는 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에 그 거금을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할부랑 리스와 같은 이런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금융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본다면은 금리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할부랑 리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만큼 월별로 내야 되는 그 할부료, 리스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업종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최근 자동차 시장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